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증시 마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뉴욕 증시는 한 주간 이제 주말에 그 해외 증시 분석에서 이슈 점검으로 체크를 해 드리는 만큼 오늘 월요일에서는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원화가 어땠죠? 1150원이 깨졌습니다. 그죠? 1150원. 원화가 밑으로, 즉, 뭐 1100원, 1000원 이렇게 밑으로 달러 대비 내려가면 원화가 강세죠. 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보통 원달러 환율이라고 많이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달러 원이에요. 달러 원이고 어쨌든 요 환율이 원화가 오늘 강세로 초강세였다. 그래서 달러 값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도 미국의 연준이 돈을 재정 정책을 계속 푸는 한, 그리고 통화 정책도 엄청나게 풀었죠. 코로나 이후에. 그러는 이상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적으로 보이면서 달러 약세를 이끌면은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물론 이 말도 맞지만 그게 꼭 바이든이 돼서 달러 약세가 아니고요.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 연준의 어떤 정책과 미국의 국가적 정책으로 달러 값이 약세를 보인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목대로 증시는 계속 고고요. 위험자산에 대해서 베팅을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지금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자산에 몰리는 그런 자산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요새 가치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치주가 결국에 성장주를 그동안 언더퍼폼 했는데 결국에는 가치주가 더 이제 빛을 발휘하게 될 거다. 또 그게 바이든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좀 같이 점검 드리는 증시 마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컨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조 바이든 그죠? 민주당 후보죠. 승리할 가능성과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가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이거 미국 대선 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내리면은 부양자 불발 기대가 불발 악재, 그리고 오를 것 같으면 부양자 합의 기대요. 계속 이거 가지고 울거먹고 있는데 사실 악재적인 뉴스보다는 여기서 뭐 쇼쟁이들이 이게 합의가 떨어지면은 쇼쟁이들, 즉 공매도 세력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든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오늘 썼는데, 격하게 조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추가 부양차 합의 기대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욕 증시 점검할 때 프레드라고, 결국에는 연준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 한번 구글에서 프레드라고 치셔도 나오거든요. 여기 가서 토탈 에셋, 지금 연준이 쭉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토탈 에셋. 그리고 이 레벨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13년 동안 미국 정부는 돈을 한 번도 걷어들인 적이 없어요.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꺾였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 언제죠? 3월이죠. 3월. 올해 3월. 이 이후에 미국 정부가 푼 돈만 지금 얼마예요? 이 갭이. 여기 지금 4조 4천억 달러에서, 그죠? 여기 지금 한 7조면은 3조예요. 3조. 3조 US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도 그냥 1,000원만 곱해보세요. 1,000원만. 3천조예요. 3천조. 거기 환율 지금 떨어져서 1,200원 하면은 3,600조입니다. 3,600조 원화로.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또 5차 부양책, 제가 아직 합의 안 된 거죠. 코로나 이후에 푼 게 4차 부양책이 있으니까 5차 부양책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트럼프 똘끼 있는 트럼프랑 뭐 민주당과 그런 힘겨루기 공화당과, 결국엔 이게 2조, 뭐 지난주에 트럼프가 뭐 또 더 많이 써라 백악관에서 그랬잖아요. 어쨌든 2조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꼭 올라가진 않겠죠. 이게 뭐 그죠? 이건 재정 정책이고 이건 통화 정책이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추가 부양책이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산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금융위기 때 5년 동안 푼 돈이 지금 6개월 만에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6개월 동안. 5년 동안 푼 돈이요. 계속 미국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그 고실업률과 여러 가지 경제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오늘 원화가, 이거 제가 뭐 마감가로는 안 바꿔요. 중요하지 않아요. 마감가 1150원이 하야했다는 것만. 어떻게 됐죠? 지금 3개월치가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가 부양책 기대감. 그죠? 위안화 강세도 같이, 위안화가 강세면은 달러가 약세되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원화도 동조하는. 그래서 위안화 지금 오늘 뭐 좀 너무 강세가 가파르니까 좀 일부 좀 잡겠다 뭐 이런 약간 소식도 있었는데, 추세를 통화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분위기에서 달러가 약세니까요. 신흥국 자산이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원화 가치 상승이 뭐죠?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원화 가치 상승이에요. 그죠? 달러원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 상승입니다. 이 개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뭐 기초적이지만, 한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어떻죠? 얼마 전에 피치나 뭐 S&P에서 신용 등급도 국가 등급도 좋게 내렸잖아요. 안정적으로. 그죠? 다운이죠, 다운. 한국 증시 모멘텀 강합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원화 가치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수출주들 어떻게 돼요? 원화 강세면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한되고, 최근에 10월 들어서 지금 전기전자, IT, 특히 삼성전자만 아마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좀 안팎으로 샀을 거예요. 결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바스켓으로 제일 사기 무난하죠. 팔 때도 항상 그렇지만 실적 우량 대형주의 기한. 최근에 자동차도 실적이 좋아서 차도 샀고요. 특히 화학 쪽, 정유 쪽, 뭐 폴리에스테르, 뭐 폴리에틸렌, 뭐 이런 정유 쪽, 화학 쪽 되게 원가율이 좋아지고 있어요. 환율 원화 강세에 따른 더 좋아지는 그런.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폴리에틸렌인가요? 뭐 그 있잖아요. 플라스틱. 거기 업체는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 동네도 사실 지난 주말에 원래 그 페트병을 버렸어야 되는데 가득 차 있는데 못 버렸어요. 폐기물 수거업체가 요새 이거 수거 안 하는 동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그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뭘 사냐? 실적 대형주 삼성전자는 이제 6만원이 지지선이라 저는 보는데, 화학업종도 금호석유 같은 거 지금 실적 엄청 개선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향 쭉쭉쭉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는 뭘 사야 된다고 했죠? 코스닥 IT, 헬스케어, 그리고 밸류체인,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체인, 파운드리. 이거 수익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가 한국 시장에 엄청난 호재예요. 근데 이 원화 강세는 사실 이런 쪽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를 더 잡아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오히려 2400선을 뚫고 금방 2600, 500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장주 가치주 얘기해 볼게요. 이거 마켓워치 통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그 미국의 이제 성장주 가치, 너셀 지수에 대한 그런 가치주와 성장주 본 거예요. 너셀 지수는 보통 좀 중소형주 쪽이거든요. 대형주보다. 근데 어땠죠? 대형주를 굳이 표현하는 건 뭐 나스닥 같은 거 보면 그냥 페이스북, 아머지 이런 대형주니까 그게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사실 비교 자체가 무리수인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서 비교하면 성장주, 코로나 이후니까 뭐 그렇다 치죠. 근데 성장주, 그죠? 여기 성장주, 이때는 성장주가 숫자가 큰데 빠졌으니까 안 좋았죠. 9월 조정장했죠. 나스닥 폭락할 때 언론에서 제가 폭락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요, 마이너스 10%가 올라온 게 얼마인데 무슨 폭락입니까? 근데 이때 좀 가치주를 좀 돌았어요. 가치주가 좀 아웃퍼폼 했죠. 시장 대비. IT 빠질 때. 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이 이유는 가치주 형세 도래하는 게 아니고요. 차익 실현과 이쪽 차익 실현하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수급이. 근데 일시적이라고 저는 봐요. 더러는 가치주 편입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물론 배당주 연말 앞서서 이런 것들은 좀 매입한 건 있을 거예요. 수급적으로. 근데 계속 얘기 드린 연준의 AIT 정책,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 그 파월 의장도 말했고, 그죠? 잭슨홀에서 먼저 말했고 9월 FOMC에서 공식화했죠. AIT. 근데 이 평균을
몇 년을 놓고 볼지 말을 안 했어요.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10년 평균으로 할지 5년 평균으로 할지 몰라요. 인플레이션 영향 크지 않습니다. 미국이 최대 인플레이션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2.4레벨인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연준에서 테이퍼링 즉 긴축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계속 잘 적절히 쓰면서 계속 잡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금리 인상도 잠깐 몇 번 했었죠. 그런 것도 잡기 위해서. 그래서 AIT 도입으로 디플레이션을 연준은 걱정하고 있는 거지. 경제 침체에 대한. 인플레이션 주가 역풍. 인플레이션 많이 오르면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되죠? 물가라는 게 오르고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 주식은 좀 때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양책을 또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AIT가 포워드 가이던스는 안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저금리에서. 자, 정리해볼까요? 애프터 코로나죠. 3월 이후에. 뭘 사야 되냐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이거 뭐 같죠? 헬스케어잖아요. 헬스케어. 이거 뭐죠? IT야 IT. 이거 인터넷 뭐 그죠? 전 세계 소비자들 인터넷으로 상품 주문하고 뭐 쇼피파이 이런 게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간편 결제 비용 뭐 아마존 잘 되고 뭐 페이팔 잘 되고 그죠?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런 것들 지불, IT 기술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필수이고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역전이냐?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실적 구조 기업을 이제 접근할 건 맞아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말 오늘 한국 시장 좀 이따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행주 강했던 게 그리고 뭐 있잖아요. 그 그 항공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게 왜죠? 거리 단계 1단계는 오늘 하향 조정됐잖아요. 국내는. 그래서 국내에선 그런 종목들이 제일 강했어요. 그게 지금 가치주들로 좀 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실적 정말 악화되는 항공주나 이런 건 가치주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그죠? PBR은 낮겠지만 PBR이 낮은 게 가치주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PR이 낮은 게 저는 가치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저 PBR도 가치주가 맞아요. 근데 이 PBR 장부가의 개념은 이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업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결국 중소형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준이 압도적으로 될 거다. 이 기술주에는 물론 이 헬스케어도 포함입니다.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종목들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는 제가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HTS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거래소부터 볼까요? 거래소 얼마였죠? 2403포인트 0.5% 그죠? 코스닥은 0.22%.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면서 계속 많이 빠지고 계속 지수에 대한 좀 압박감이 있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카카오게임즈 제가 IPO 때부터 분명히 영상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냐 그리고 빅히트가 이번 주 15일 상장하는데 아미분들도 따라잡는 거를 좀 제가 자제시키고 싶은 게 따상의 점상까지 가면은 거기서 따라 붙으면 카카오 게임즈에 꼴날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좋은 거는 제가 뭐 인정 안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헬스케어처럼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IT 볼 때 IT는 실적 안 보지 않거든요. 근데 게임주, 엔터주 실적 봐야 됩니다. 실적에 보고 PER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 피어 그룹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잠깐 차트 볼까요? 오늘도 뭐 십자봉이지만 음봉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거래소 그죠? 코스닥도 어땠죠? 오늘 21선 조정 받는 듯 했으나 꼬리 달고 지켰네요. 상당히 차트 괜찮아요. 수급 볼까요? 외국인 1,400억, 기관 840. 기관 매물 근데 최근에 좀 중요하지 않다고 할까요? 외국인이 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여전히 개인 선호. 그죠? 외국인은 선물로 좀 해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잠깐 볼까요? 관심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부터 보죠. 자, 삼성전자 오늘 1%, 하이닉스 3%. 반도체 4분기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12주 넘었지만 영업이 4분기는 다시 10조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는 게 반도체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내년도 1분기부터 좀 리스토킹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보면 지금 살 시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바이 리포트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5만원 후반대가 오면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강했고 삼성바이오, SK케미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바이오가 강했고 그죠? 종근당 이 셀트리온 3인방 다 강했고요. 예, 그죠? 뭐죠? 또 은행주가 조금 플러스였는데 이게 가치주죠. 전형적인 저 PBR. 근데 이게 추세를 돌 거냐? 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주가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다시 이길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린 뉴딜즈 좀 재미없었어요. 왜냐? 대형주 쪽이 좀 오르면 재미없습니다. 오늘 IT 어쨌죠? 강했어요. 삼성전자 관련된 FST, SFA, SNS대 이런 것들, 오버보 반도체, 후공정,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 강했고요. 메모리 어땠죠? 비메모리와 같이 더불어서 빨간색이 훨씬 많고 오늘 TCK, TCK 제 채널에 질문 주신 분이 많은데 3분기 실적 저는 사상 최대로 알고 있고요. 싱링에 대해서도 웨이퍼 그 잡아주는 싱링도 예사 여기 KNJ나 그죠? 하나멀티리즈가 경쟁 업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예사 많이 가지신 분은 저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 의견 드리고요. PCB랑 OLED 쪽은 안 좋았네요. 스마트폰 이슈인가요? 근데 애플이 결국엔 또 신제품 나오면은 12일 나오면은 좀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요새 중요하게 보죠. 오늘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 보시면은 이 보면 우야향이에요. 우야향. 이거 한 번만 더 내려가면은 원화가 더 강세 가서 원달러 환율 내릴수록 요거 이렇게 가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전체 수급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외국인 전체는 1,400억인데 다른 건 팔고요. 전기전자 산 거예요. 유통원부 일부 샀지만 이것밖에 안 샀잖아요. 보시면은. 그리고 기간은 금융투자 제 차익거래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거의 금융투자 물량이에요. 연기금 일부 산 거 말고 다 투신권 돈 없다고 펀드 돈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외국인 3,000원 뭘 샀냐? 삼성전자 산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네는요 철저하게 바스켓으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외국이 특히 지금같이 환율이 움직일 때는 이런 바스켓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그런 외국인 한 차익도 먹고 팔 때 부담없이 또 팔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리고 지수를 땡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다 빼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 4% 올리면요. 지수는 플러스 납니다. 종합지수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HTS 봐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2400선 돌파했고 삼성전자 실적 앞에서 나오면서 지난주 6만원 지지 돌파 오늘 했습니다. 그날은 당장 떨어졌지만 결국 오늘 바이 리포트 나오면서 좀 지지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했죠.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큰 거는 동학개미가 못 올립니다. 동학개미가 못 올리고 외국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소는 외국인 수급 중요하고요. 기간이나 그리고 코스닥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정확히 거래소 코스닥을 구분하기보다 시가총액 큰 거는 외국인이 갑입니다. 외국인 수급 봐야 돼요. 그리고 환율 봐야 되고 매크로 환경 봐야 되고 개별 종목은 지금은 약간 동학개미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지만 옛날에는 투신권 수급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생각을 바꿔서 봐야 됩니다. 미국 주식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장기적인 성장 계속할 거라 봅니다. 지금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 연준이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부양책 쓸 거고요. 연준의 미국의 실업률 좋아졌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면은 계속 돈 풀 거예요. 그러면서 바칠 겁니다. 한국 증시 어떻죠? 이거 그리고 여기 미국 잠깐 말씀드리면 제조업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행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 좀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 힘들잖아요. 근데 IT 대형 빅테크들 기술주들 실적 엄청 좋잖아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엄청 좋고 그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주식 박스권이도 올라가든 상관없다고 했는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원화가 확실히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거의 메인은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 제가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6만원이 지금 7만원 가면 15% 수익률이잖아요. 개별 종목 성장주와 IT 밸류체인만 잘 공부해서 사면은 그 수익 충분히 이상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 돈 있으면은 제가 말리지 않겠다고 했고요. 정말 부자시고 뭐 난 개발주 몰라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실적 대형주 지금 자동차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 때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충분히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실적 대비. 그래서 더 올라가긴 여기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화학, 정유 조금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 저 PBR 주 많거든요. 지금 화학이나 정유. 근데 정유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가 때문에 화학 쪽이 섹터가 확실히 좋습니다. LG하고 오늘 실적 엄청 좋게 발표했거든요. 전기차 이슈도 있겠지만 케미칼 부분이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케미칼 쪽 당분간 실적 대형주 좋다. 그래서 지수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미국의 성장주 가치주를 비교하면서 국내에 결국엔 뭘 사야 되냐 말씀드렸고 대선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고 성장주에 대해가 성장주가 가치주랑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가치주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원데이 원 영상 하루 이상 꼭 올라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 사랑해 주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알려주시면은 본인한테 도움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도움이 참 많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